안녕하십니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사영입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모실 분 정말 방송에서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배우 주호성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니까 아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편하게 앉아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그러시죠. 연극 무대와 스크린 속에서 독보적인 연기를 선보인 배우 주호성. 잠시 무대를 떠나 가수이자 배우인 장나라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딸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이뤄낸 원조 딸바보. 그리고 영화 감독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서기까지. 만나고 싶은 사람 배우 주호성과 함께합니다. 따님 장나라 씨께서는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걸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 장나라 아빠, 장빠, 주호성 선생님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장나라 일을 중국에서 기획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딸내미 꽁무니 졸졸 따라다닌다 이러는데 나름 저도 또 중국에서 활동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장나라 씨가 최근에 작년에 드라마를 하시면서 다시 컴백을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보통 중국에 계셨던 건가요? 아니요, 여전히 지금도 사이사이 짬짬이 간간히 틈틈이 그냥 중국에 가야 됩니다. 가서 광고도 해야 되고 또 뭐 지금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직전에도 영화를 한 편 간단하게 또 촬영하고 그러고 오고 이게 늘 왕래하면서 활동을 하죠. 근데 장나라를 빼고 중국에서 한류를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글쎄 저는 잘 뭐라고 뭐 딸이니까 가늠해서 얘기하기는 좀 민망한데 저희가 2003년에서부터 활동했는데 2003년, 4년, 5년, 6년까지 바이두닷컴에서 저희가 연예인 검색 순위에 제일 꼭대기의 이름이 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큰 인기를 얻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타국에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글쎄 뭐 굉장히 넓은 지역이니까요. 그냥 뭐 웬만하면 비행기 3시간 타고 가서 차 타고 6시간 가지고 노래 불러야 되고 뭐 그런 곳인데 그것을 이제 중소도시까지 다 프로모션을 하면서 다녔으니까 중소도시라고 그래도 거기는 인구 600만, 700만, 800만 이런 도시가 중소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들을 다니면서 초기에는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는 정말 그렇게 근데 먹는 거 익숙하지 않고 장나라 무대 올라갈 때 뭐 겨우 구한 햄버거 먹고 끄끄끄 이러면서 무대에 올라가니까 그게 마음에 굉장히 안쓰러웠는데 그 전에는 정말 애처로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주 선생님 이렇게 바쁜 와중에 영화도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제넘게도 감독을 한 작품 했습니다. 폴라로이드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감독을 데뷔한 그런 작품이 있지요. 근데 13년의 크랭크업 그러니까 제작이 끝났는데 아직 시중에 나오고 있지 않는데 개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개봉은 우리나라에서 이 다양성 영화라든가 혹은 독립 영화라든가 이런 그 저예산 영화가 개봉이라는 행운을 맡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화는 저는 평소에도 생각이 흥행도 중요하고 작품성도 중요하고 재미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이 좀 영화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늘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책임을 다한 영화를 좀 하나 온 가족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인간적인 영화를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착한 영화라는 게 흥행하시는 분들이 별로 이뻐하시지를 않고 또 일반 관객들도 착한 영화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아서 기회가 없었는데 올해 다행히도 7월 9일부터 드디어 개봉이라는 글자를 제가 만나게 돼서 아마 6월 달부터는 이제 6월 요 하순에서부터는 제가 각종 시사회와 또 관객과의 만남으로 토론회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만 좀 들어봐도 선생님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저희가 영상으로 좀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매니지먼트 대표로서 배우이자 딸인 장나라의 스케줄을 체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배우 주호성의 하루. 깨끗하고 형사답고
공무원다운 어떤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길을 정한 거란 말이에요. 스타일링까지 직접. 저런 활달한 웃음이 있는 거. 단순히 일적인 관계가 아닌 아버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스태프들을 대할 때 더 어렵고 조심스러울 때가 많다고 합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니까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대도 이제는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이 마음 놓고 촬영하고 막 그러셔야 되는데 나이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현장에 가면. 그러니까 되도록 현장 안 가는 게 제가 예의를 다하는 거 아닐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험난한 연예계 생활. 딸이 그 안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고 싶은 아버지 주호성. 터무니없는 기사들도 많이 나요. 기자의 시계를 망가뜨린 장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3년을 그 얘기가 그렇게 저를 따라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억울하고 왜 없는 얘기를 그렇게 썼을까 그런 게 좀 걱정도 되고 의문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그래도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 여유가 생기고. 중국 진출 당시 낯선 환경에 남모르게 소가리도 많이 했지만 중국 팬들과 거리감을 좁혀가며 한류 스타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딸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딸의 매니지먼트 일만으로도 바쁜 그지만 무대에 올릴 작품을 들고 찾아오는 후배들을 위해 틈틈이 시간을 내 이런저런 조언을 아낌없이 해준다고 합니다. 욕심냈다가 이루지 못한 작품 중에 아주 유일한 작품이 바로 이 빌라도. 저는 욕심낸 배역은 뭐 어떻게든지 해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좀 못했던 작품이었는데 그 꿈을 아들 동창이 연기하고 딸 동창이 연출하는 아주 기묘한 기획을 해낸. 아니 이러기도 쉽지 않을 거라. 한때 연극계의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이자 연출가로 이름을 알린 주호성. 딸의 연예 활동을 돕기 위해 잠시 무대를 떠나 있었지만 무대에서 맛봤던 설렘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러워요. 막 그 젊음이, 그 힘이, 그런 게. 좋은 연극에 제가 같이 참여하고 제가 조금의 힘이라도 이렇게 밀어줄 수 있다. 이런 거에 보람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연습을 볼 때마다 즐겁습니다. 자신이 그러했듯 무대를 사랑하고 연기에 열정을 품고 노력하는 후배들. 연극 배우를 하면 이 목성이 좋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목소리가 그 3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조건인가요? 네. 최선의 컨디션으로 관객을 만나가지고 관객한테 자기의 역량을 다 보이는, 그걸 덜 보이게 되면 속상하잖아요. 배우 입장에서 말도 못하게 속상하다 보니까 연기를 더 이제 재미없게 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연 때까지는 공연하면서도 관객한테 최선의 것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할 거야. 최선을 다한 후 최상의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선배 마음이 후배들을 향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새겨집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직접 영화의 연출을 맡은 주호성. 개봉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예고편을 잘 만들어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 영화 볼만하다 이런 생각 가지시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려워요. 본편 찍는 것보다 예고편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무대 위의 배우로서, 연극 연출가로서, 그리고 딸의 중국 진출에 있어서도 늘 진심으로 다가섰던 주호성. 이번엔 자신의 진심을 담은 작품으로 대중과 마주할 날을 기다립니다.
장나라 씨가 데뷔한 지 그래도 꽤 지났는데 처음이랑 지금이랑 좀 어떤가요? 글쎄 이제 그 나이를 카운트다운 하더라고요. 언론이 자꾸만. 그래서 데뷔한 지 몇 년 됐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기가 제가 조심스럽고 좀 그렇지요. 근데 글쎄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연기해야 되지 않느냐, 진정한 배우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데뷔해서 지금까지가 사실은 순탄하게 왔다. 다만 이제 본인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중국에 끌고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 얘기를 좀 속여서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속이셨나요? 딸 속인 아버지 얘기를. 그래. 그게 처음에는 야, 중국에 우리가 참 여러 환경이 좋으니까 가자. 그런데 그래도 중국에 가려면 노래를 두 곡은 중국말로 불러야 되지 않겠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네. 두 곡을 취입한 다음에 레코드사에서 그러는데 두 곡만 더 해달란다. 그 다음에 뭐 네 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음반이 거기선 10곡을 하나의 음반으로 치는데 그러니까 야 그래도 절반은 맹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츰 늘려서 드디어는 10곡을 다 중국말로 불러서 첫 번째 음반을 냈고 그 음반은 아마 그 당시 기록으로는 한국인으로서 갈 수 있었던 판매량을 훨씬 넘어선 그런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첫 음반을 그렇게 성공을 했지요. 와, 그거 첫 음반이. 프로모션 하는 동안 그냥 전국을 누비면서 뭐 안 간 데 없이 다닌 그 넓은 천지를 거의 안 간 데 없이 다니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와, 예, 앨범 근데 전체를 다 장나라 씨가 따님이 중국말을 잘 알아요? 노래를 부를 정도로 아주? 그 문제 발음이 아주 정확하고 성조가 아주 정확합니다. 저는 중국말을 곧잘 하긴 하는데 성조나 발음이 조금 엉터리고요. 또 이렇게 뭐 평생을 배우로 살다 보니까 수완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게 있어서 언어는 조금 딸려도 뭐 몸짓과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아주 커버를 하는데. 무리 없이 하는데 장나라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문장이 완벽하기 전에는 입으로 뱉어서 말을 잘 안 하고 처음에는 자꾸만 그 중국말로 연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리더라고요. 남의 나라 말로 연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아니죠. 그런데 뭐 중국은 사투리가 워낙 배우들이 심하니까 더빙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상해 지역에 있는 사람, 광동 지역에 있는 사람, 대만에서 온 사람 말투가 다 틀리니까 웬만한 드라마는 그냥 이렇게 더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이다시피 하지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촬영을 해도 거기다가 중국말로 입히는 게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촬영을 하는데 이걸 용기를 내서 영화를 하려면 그래도 동시녹음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용기를 내서 좀 중국말로 연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딸 이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딸 이기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연기를 한 겁니다. 중국어로요? 예, 중국어로. 그 뭐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그리고 연극 1시간 40분짜리 모노드라마를 중국말로 그냥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나라가 분장실에 와가지고 아버지는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 이러고 저를 야단치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모노드라마를 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중국의 어떤 평론가분이 그 제 모노드라마를 보시고 호랑이는 개를 낳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아이 세상에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딸 칭찬이네. 예, 저는 딸에게 중국말로 연기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여주겠다고 시작해서 한 거고 과정에는 후회를 많이 했지요.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하다가 힘들으니까 대사 외우기도 힘들고 발음도 힘드니까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런 칭찬을 받아서 저로서는 아주 무한히 오히려 그러니까 영광이고. 은근히 본인과 따님의 자랑을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아이 뭐 현대는 이렇게 자가 발전해서 선전하는 때 아닙니까? 자기 PR 시대죠. 네. 네. 네, 이제부터 조선 선생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수영 아나운서. 주호성 씨의 인물평전 1위부터 3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44년 만에 도전. 성우로 데뷔하셔서 연극, TV 드라마, 영화에 출연하면서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이던 주호성 씨. 최근에는 44년 만에 처음으로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셨는데요. 영화를 찍고 싶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영화는 사실은 꼭 찍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무속을 한 18년 따라다니면서 수양 어머님 한 분을 모셨는데 김숙자 선생님이라고 그 도살풀이 춤을 추시던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97호였던 분인데 이분의 생애가 저는 굉장히 그 만주로 위문 공연 댕기고 일본군 그때에 위문 공연 댕기고 그러던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류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분의 생애를 좀 영화로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큰 영화를 찍겠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주고 누가 뭐 투자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영화를 한번 도전해 보아서 감독을 한번 해보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면 그런 영화를 민족의 혼이 담긴 어떤 그런 영화를 좀 찍어보겠다 이런 욕심을 마음에 갖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도전이 성공할지. 다음은 2위 보겠습니다. 중국 진출의 선봉장. 장나라 씨가 국내에서 스타로서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2000년대 초중반 중국 진출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드라마 띠아오만 공주, 은색연화 등을 연속으로 성공시키는가 하면 가수로서도 높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뒤에는 늘 아버지인 주호성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나라 씨의 중국 전략 진출한 전략이 좀 다른 한류 스타와는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한류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고 좀 합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그 당시부터도 이건 교류가 아니다, 침략에 가깝다 이런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 침략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연예인도 있고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교류라는 말이 우리 한류학자들은 무슨 쌍방향 교류다, 이제 이거 쌍방향으로 추진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교류라는 말 자체가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쌍방향이라는 건 중복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서로 사이좋게 주고받고가 서로 됐으면 좋겠는데 일방적이어서는 그 나쁜 소리를 많이 듣게 되지요. 지금도 무슨 대형 콘서트 같은 게 있으면 한국 사람들끼리 한류 열풍 그러고 몰려가서 하는 한국 연예인들끼리의 공연은 되도록 참가를 안 하고요. 중국 연예인하고 같이 무대 위에서 손 붙잡고 합창을 하거나 혹은 중국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그런 무대 위에서는 그런 공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위도 공개하겠습니다. 원조 딸바보. TV에 나오는 주호성 씨의 연기를 따라하면서 배우의 꿈을 키운 딸을 위해서 매니지먼트는 물론이고요. 홈페이지 관리와 또 장나라 씨의 소식을 전달하는 인터넷 방송을 할 만큼 지극정성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딸의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벗고 나서는 전형적인 딸바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님이 처음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연기한다고 그런 거는 중학교 때였는데요. 제가 그랬죠. 그냥 무심히 대답하기를 아이고 뭐 고등학생이나 되고 여성으로서의 좀 몸매도 나오고 뭐 그런 다음에 뭐 얘기하자 이렇게 그냥 얘기를 미뤘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문을 똑똑똑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집안에서 놓고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누구야? 그랬더니 문을 탁 정중하게 열고 들어와서 앞에 아주 정색을 하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고등학생인데요. 그 말만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그때의 그 양택조 씨 아드님이 카메라를 전공하고 있었는데 제가 양택조 씨 아드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우리 집에 일 났다. 사진 좀 한번 와서 찍어봐라. 연예인이 될지 안 될지 사진 보고 판단하게. 그래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장나라 지하주차장에서 엎어놓고 찍고 제껴놓고 찍고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기획사에 돌렸더니
광고 2건이 걸렸습니다. 네. 무슨 그 광고 학습지 광고하고 햄버거 광고였는데 그게 장나라의 데뷔 작품입니다. CF로 이제 데뷔를 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돈독한 부녀 관계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일부 팬들은 지나치다 껴안고 있다 뭐 이런 비난의 목소리 듣지 않습니까? 글쎄 뭐 지금은 딸바보라는 말이 그런 단어가 생겨나가지고 오히려 뭐 좋게 말씀들을 네. 하시는데 예전에는 제가 너무 뭐 뒤에서 뭐 막 그러는 거 아니냐 뭐 또 우리 방송가에서도 야 주호성은 그 딸을 꼼짝 못하게 한대 뭐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연극 연출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굉장히 완벽주의를 추구해가지고 연극 연습에 연극은 또 그래야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성격이 굉장히 그 완벽주의라서 딸을 정말 꼼짝 못하게 한다 이런 소문이 퍼졌더랬는데 실제로는 딸 이기는 아버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현장에서 뭐가 못마땅해서 저한테 전화하거나 뭐 이러면 저는 딸 얘기를 어떻게 성사시켜 줄까를 노력하지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이쪽으로 와서 이걸 해달라 저쪽으로 가서 저걸 해달라 이러지는 못합니다. 네, 따님의 결혼 뭐 계획도 있습니까? 그것도 뭐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건 본인이 어디서 좀 그냥 웬만한 놈 하나 데려와 주었으면 그저 제 나이가 되고 나면 친구들이 다 또 손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딸보다 5살이 더 위죠. 네. 그 녀석도 아직 장가들 생각도 안 하고요. 저는 장나라도 어서 뭐 웬만한 남자친구를 하나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딸내미 신랑감이 진짜로 좀 생겼으면 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제작진이 어떤 책을 조금 받아왔어요. 네.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책이라고 들었는데요. 아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장나라 씨가 한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게 됐는지 그 예, 활동 보고서 같은 내용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횡행천하 이런 제목인데 네. 횡행이라고 그러면 막 이렇게 휘젓는다 이런 뜻으로 대략 알지 않습니까? 네. 네. 천하는 중국의 그 대륙을 천하라고 예전부터 불렀고요. 근데 네. 횡행은 천하를 막 이렇게 휘저었다는 뜻이 아니고 저게 개횡자 단일 행자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옆으로 이렇게 비틀비틀 걸어가지 않습니까? 네. 장나라가 비행기 공포증과 또 위장병과 눈에 탈핵기가 기자회견만 열면 그렇게 탈핵기가 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그 치료와 뭐 이런 게 늘 긴장된 상태에서 중국 천하를 댕겨 비틀걸음으로 천하를 다녔다 이런 뜻으로 횡행천하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밑에 가장 따뜻한 한류라는 거는 중국의 어떤 신문사가 저희를 지칭하기를 가장 따뜻한 한류다. 왜냐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애심자선 공연 같은 거 많이 하고 지금도 산동성의 그 백혈병 어린이를 돕는 장나라 애심기금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니까는 그거를 가장 따뜻한 한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요. 처음에 이 논문을 쓰려고 생각했던 것은 실제로는 장나라의 중국 보고서를 만약에 수필 형식으로 썼을 때에는 뭐 못난 애비가 딸 자랑한 것처럼 되어버려 그렇게 묻히는 게 싫어서 제가 논문을 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뭐 대학 강단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등 그것이 없는데도 논문 형식을 갖추어서 쓰겠다. 뭐 그랬더니 또 그때 당시에 그 네티즌들은 굉장히 뭐 니까짓게 무슨 논문을 쓰느냐고 비난하는 친구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완성을 해서 중앙대학교에서 출판을 했고 그리고 저 중국의 인민출판사에서 중국말로 번역해서 중국에서도 출판을 했는데 뭐 중국의 반응은 제가 뭐 그렇게 그 들은 바가 없고 뭐 어떤 반응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지만 한국어 보는
중국에 진출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신입사원에게 읽히는 오. 책으로 쓰이고 있고 또 그걸 읽은 다음에 토론하고 뭐 그러는 어떻게 보면 예. 교과서처럼. 예, 그러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한국본이고요, 이게 중국본 이렇게 두 예, 가지가 그렇습니다. 나와 예, 있는데 예. 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장나라 씨 중국 활동 사진들도 들어있고 그러네요. 논문의 자료가 물론 뭐 통계와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신문 보도와 네, 보도 그리고 자료. 사진과 이런 것들로 해서 책을 네. 꾸며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또 아드님께서도 연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예. 따님분만 밀어주시면 아드님이 조금 섭섭해하시지 않으세요? 글쎄 뭐 그거 저희 일은 뭐라고 누가 떠다 밀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장나라 또한 제가 떠다 밀었기 때문에 오늘 장나라가 있는 것은 아니죠. 뒤치다거리와 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걸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제시하고 그거를 이행할 뿐이지 사실은 제 힘으로 떠다 밀어서 되지 않는다는 커다란 증거가 또 저 장나라 오빠에게도 있지요. 사실은 오빠는 그 장나라가 데뷔하기 전에 활동을 하고 이름을 얻었었습니다. 장성원이라는 이름을 꽤 알릴 정도의 배역을 뭐 용의 눈물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하면서 얻었는데 이 친구가 군대 간 사이에 네. 그만 동생이 무슨 저 팝콘 튀기듯이 갑자기 이렇게 뿡 하고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네. 그날로부터 장나라 오빠와 저의 이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주호성이라는 이름은 다 잊어버리시고 장나라 아버지가 돼 버렸고 네. 또 장성원이라는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저 장나라 오빠가 돼 버리고 그게 돼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저야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 오빠는 조금 좀 동생한테 치인 경향이 있어서 네. 마음에 애틋함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연예계는 그렇다고 제가 뭘 어떻게 서포트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배우는 또 평생 자기의 저격을 기다리는 게 배우 본연의 어떤 자세이지요.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올 것이다 하는 말을 해줌으로써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그러죠. 오빠가 잘 받아들이나요? 네, 잘 받아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빠가 그 동생하고 사이가 아주 좋아서 그 모든 일에 그 옆옆이 잘 살펴주고 집에서도 뭐 자주 업어주고 나는 실적에 오빠 등에 업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마음이 울적하거나 정말 마음이 그 나쁜 마음이 들 때 같은 때에는 오빠 불러서 업어달라 그래가지고 방 안에서 업고 돌아다니고. 여기서 저희가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요. 선생님께서 직접 가져오신 물건이 조금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같이 보면서 예. 얘기 나눠보실까요? 들어와 주세요. 네. 귀여운 동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원숭이 있습니까? 모양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중국의 꽤 유명한 만화가 중에 네. 헤이마오라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라는 필명을 가진 만화가가 있는데 네. 그 헤이마오가 제가 연극하는 원숭이 피터의 멋진 생활을 보고 거기 장면에 이 베토벤의 운명을 이렇게 지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숭이 이제 화장을 하고 그 연극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 주어 가지고 그 선물 받은 아니 저한테는 감회가 깊은. 아니 이렇게 직접 원숭이 분장까지 하시고 또 중국 무대에 서서 중국어로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 연극 문화랑 중국의 연극 문화랑 조금 차이점이 있나요? 그게 영화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우리가 100주년일 때 중국은 101주년입니다. 그 서양 문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무슨 성경이라든가 무슨 음식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중국이 흔쾌했고 중국의 그 흔쾌함을 따라서 우리는 중국에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1년씩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암만 해도 이제 뭐 우리가 단절되었던 한 뭐 100여 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간 동안 그분들은 사회주의를 하느라고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연극과 뭐 이런 뭐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름 그런 쪽으로 발달을 했고 프로파간다 예, 쪽으로.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유로워졌고 소위
사회 자본주의를 채택하면서 굉장히 그 또 자유로운 표현들을 하다 보니 연극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저변 인구가 워낙 넓고 크니까 아마 연예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 전체 5천만 인구쯤 되지 명. 않을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인구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현장에서 겁나고 무서운 것은 조명하고 저쪽에 뭐 단역하고 엑스트라하고 이러는 모든 친구들이 대체로 한 90% 이상이 전공자라는 사실입니다. 네. 뭐 띠아닝学院 전형학원이라든가 뭐 중앙희극학원이라든가 또 전매대학교 미디어 대학에 그 연기 전공을 한 친구들 혹은 미디어를 전공한 친구들 조명 감독을 전공한 친구들 이런 전공 친구들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현장이니까 우리 현장에 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전공자가 아마 절반이 안 될 겁니다. 물론 뭐 비전공도 연기할 수 있고 비전공도 저 카메라 잡으실 수 있고 다 그러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공자의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사실은 연예인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이 두려움을 갖는다. 이 대중문화의 상위 문화와 하위 문화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뒤집힐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가 뭐 금세기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 느와르 영화가 그렇게 강세였는데 어느 절인가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한류의 어떤 모양이지요. 한편으로 겁이 그렇게 많이 납니다. 중국을 네. 보면서. 예. 네. 저희가 이쯤에서 또 준비한 영상이 한 개 더 있거든요.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실까요? 네. 내가 겪었던 주호성 씨라고 하는 한 사람은 우리가 식물로 치면은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야. 말하자면 꽃은 꽃대로 예뻐서 향기가 나고 열매는 열매대로 맛이 있고 줄기는 줄기대로 잎은 잎대로 뿌리는 뿌리대로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별명을 우리가 붙이기를 멀티라고. 못하는 게 없으니까 무대 위에서 배우로서 그다음에 그 좋은 말하자면 그 묘사할 수 있는 그 성우적인 말하자면 그 재능 이런 것들이 창조자로서 말하자면 역할을 하면서 시청자도 만나고 또 관객도 만나고 하는 이런 그 말하자면 그 배우의 길로 한번 이렇게 그것도 너무 놓지 말고 같이 갔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아이고 주형 반갑수. 그 뭐 주변 살펴보면 전부 다 당신 손을 거쳐야만이 일이 되는 것들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 당신이 다 안 해도 또 할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냥 일에 매달리지 마시고 건강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행도 좀 하시면서 이제 그만한 나이쯤 되셨으니까 이렇게 좀 더 여유 있고 편안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무대에선 열심히 하고 그래서 관객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작품에 대해서 꿈도 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우리 만들어가면서 삽시다. 네. 아니, 윤주상 씨는 네. 저기 그 아주 뭐 그 저희 세대에 아주 능력 있는 연극 배우이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텔레비전도 하시고 영화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요즘엔 보니까 무슨 저 해설 같은 성우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목소리가 아주 좋으세요. 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아 윤주상 씨가 성우인 줄 알고 성우 윤주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실제로는 성우는 아니시고요. 요즘에 그윽한 목소리를 나레이션으로 쓰는 거를 그 방송국에서 좋아하는 바람에 그쪽 분야의 일을 많이 하실 분이지 원래 성우이셨던 분은 아니시지요. 네. 예, 참 능력이 대단한 저희 세대의 뭐 아주 군계 일학처럼 연기의 깊이가 굉장하고 그런 좋은 서로 짜고치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 아니죠? 네. 아까 영상 보니까 주형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가까워 보이시던데 어디서 친분을? 예전에 저희가 산 넘어 고개 넘어라는 작품에서 처음 만나서 함께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당시에도 연출도 하고 또 연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연기를 할 때 이렇게 배우로서 같이 이 무대 위에서 부딪혀서 그렇게 만났는데
오늘날까지 저희가 그 서로 존중해서 서로 말을 함부로 이렇게 잘라서 말을 하지 않고 그래도 여러 10년 됐는데 그런 사이에도 그냥 이렇게 서로 평소에도 뭐 방송이라서 주형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도 저도 그렇게 부르고 또 윤주상 씨도 저한테 그렇게 하고 말을 그냥 이렇게 잘라서 놓지 않고 그러니까 더 우정이 깊고 더 점잖게 교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다른 활동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7월 9일에 요 영화 개봉하고 12월에 북경에 가서 연극 공연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한국말 원숭이 피터를 한번 공연을 하고 그리고 딸 아이 일은 음반을 좀 기획을 해서 음반 낸 지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드라마에 전념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음반 기획도 하나 내년에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극 배우 주호성 씨 모습을 내년 봄에 연극 무대에서 뵙기를 기대하는 한국의 팬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